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경제 분석 하나를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범인을 추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사건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가보실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모든 게 논리정연하고 정말 완벽해 보이는 경제 모델이 사실은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계량경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요,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정말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수많은 단서, 즉 변수들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봐야 하거든요. 만약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놓친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서 엉뚱한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라면 누구나 마치 탐정처럼 진실을 완벽하게 밝혀내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진실로 가는 길에는요, 범인이 파놓은 아주 교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함정들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좋은 모델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지혜 씨. 좋은 모델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탄탄한 경제 이론의 근거에서 여기 보시는 핵심 변수들을 빠짐없이 포함시키는 것에부터 출발해요. 생각해보세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빼놓고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모델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우리는 이걸 설정 오류라는 일종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설정 오류라는 범죄에는요,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4명 있습니다. 용의자 명단이네요. 관련 변수 누락, 관련 없는 변수 포함, 잘못된 함수 형태, 측정 오차, 이렇게 4가지군요. 맞습니다. 이 넷 모두 모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용의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진짜 범인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번 용의자, 그러니까 관련 없는 변수를 포함시키는 건요, 뭐랄까, 수사에 약간의 연막을 피우는 정도랄까요? 결론 자체를 뒤집지는 못해요. 하지만 1번 용의자, 관련 있는 변수의 누락은 우리의 결론 자체를 완전히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교활하고 치명적인, 그야말로 진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첫 번째 용의자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수사할 구체적인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바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유아 사망률의 미스터리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죠? 우리가 밝혀내고 싶은 결과, 즉 이 사건의 피해자는 Y, 유아 사망률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른 설명 변수로는 X2, 1인당 국민 총생산과 X3, 여성 문해율이 있습니다. 교수님, 슬라이드를 보니까 왼쪽이 진실, 즉 올바른 모델이고 오른쪽이 저희 모델 같은데 저희 모델에는 X3, 여성 문해율이 빠져 있네요. 근데 변수 하나 정도 빠지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방정식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틈정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왼쪽은 모든 단서, 즉 X2와 X3를 포함한 완전한 보고서예요. 이때의 진짜 영향력을 우리는 베타라고 부릅니다. 반면 오른쪽은 중요한 단서 하나가 빠진 부실한 보고서죠. 여기서 얻은 값을 우리는 알파라고 부를 거고요. 자, 과연 변수 하나 빠진 게 정말 별일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퍼즐 조각인 여성 문해율을 수사에서 쏙 빼버렸을 때 우리가 내릴 결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결과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일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엉뚱한 범인을 지목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진짜 범인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사라진 변수 X3가 어떻게 남겨진 모델 전체를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오염시키는지 그 과정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두 용의자,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총생산이랑 여성 문해율이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닐까요? 뭐랄까, 공범 관계 같은 거요? 예를 들면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교육 수준도 같이 높아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지혜 씨가 핵심을 짚었어요. 그게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예요. 두 변수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 다시 말해 공범 관계에 있습니다.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높은 나라일수록 여성 문해율도 뚜렷하게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공범 중 한 명을 놓쳐서 수사 전체가 엉망이 되는 현상.
여기에 우리가 공식적인 범죄명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누락변수 편의, omitted variable bias입니다. 자, 바로 이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공범인 여성 문회율 X3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자 붙잡힌 국민총생산 X2가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 X2는 원래 자신과 관련이 깊던 X3의 역할까지 전부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X2의 영향력은 이제 순수한 자기 자신의 효과가 아니라 사라진 X3의 효과까지 덮어쓴 완전히 오염된 값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럼 저희가 만든 부실한 보고서에서 얻은 국민총생산의 영향력, 즉 알파2는 더 이상 진짜 영향력인 베타2가 아니라는 거네요. 결국 저희는 국민총생산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국민총생산이라는 용의자를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알파는 진실인 베타와 전혀 다른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라진 변수 사건이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그럼 이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중요한 교훈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탐정, 즉 모든 연구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수사 원칙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분석은 그 기반이 되는 이론만큼만 좋습니다. 탄탄한 이론 검토야말로 누락된 용의자를 찾는 최고의 수사 기법이죠. 둘째, 핵심 공범, 즉 변수를 놓치면 결과에 편의라는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셋째, 이 편의는 놓친 변수가 모델 안에 다른 변수와 상관관계, 즉 공범관계일 때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가 낀 결과는 거짓된 결론입니다. 절대로 엉뚱한 용의자를 범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모델을 망가뜨리는 교활한 범인, 누락변수 편의의 정체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수많은 데이터와 모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실의 일부가 아닌 진실 전체를 이야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분석 여정에서 이 질문을 항상 나침반처럼 삼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의심하고 확인하는 훌륭한 분석가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